안녕하십니까. 문학 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지문심리상담 그리고 시치유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신앙송인협회 회장이고요. 동화작가, 신앙송가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문학 채널에서는 시치유 심리상담으로 시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거나 감정을 더 단단히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 한 편에서 현재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다독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가고 또 해놓은 일은 없고 허무하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오세영 시인의 겨울노래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산자락 덮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끈을 지고 잔들 산이겠느냐. 산이 산인들도 어쩌겠느냐. 아침마다 우짖던 산까치도 간데없고 저녁마다 문살 긋던 다람쥐도 온데없다. 길 끝나 산에 들어섰기로 그들은 또 어디로 갔단 말이냐. 어제는 온종일 짖는 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빈 하늘 빈 가지엔 홍시 하나 떨 뿐인데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리를 들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중에서 산이 산인들도 어쩌겠느냐 이 부분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는 이 시치유 심리상담 영상을 찍기 전에 집단 상담을 미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넘어서 조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왠지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시원해짐, 개운해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었냐면 빈 하늘 빈 가지에 홍시 하나 떨 뿐인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빈 하늘 빈 가지 왠지 허무하다 쓸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왠지 여백개미 같은 것이 느껴져서 참 동양적인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감나무 가지로 잘못해서 어머니께 많이 두들겨 맞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그 가수 누구죠? 가수의 그 울엄마가 생각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도 마련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시를 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게 됐냐면 어머니, 엄마, 울엄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든 뭐 시의 내용하고 관계없이도 한 딱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깊이 다른 방향으로 또 파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도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치유는 시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의 분석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가수 샤이니 멤버 종현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동료에게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는 우울은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로 시작되는 유서를 남겼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종현의 명복을 빕니다. 보통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시도는 연말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는 이때 날씨도 추워지지만 마음이 허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덧없음도 느껴지고요. 부질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고독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삶과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의 힘을 키워서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감각의 시조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시는 많이 들어봤을 듯한 시조인데요. 이 시조는 작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고려 말에 나홍선사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당나라의 한산스님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청사는 나를 보고로 시작하는 시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상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상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어떠신가요? 약간 같은 느낌이 나죠? 저는 이 시를 가지고 서구노인복지센터 은빛쉼터라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시조를 낭송을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시조 낭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문화인이 되었다고 좀 행복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를 하나를 외우시면 만족해하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얻으시고요. 시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지만 시를 외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시치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버스 타고 가면서 대부분 노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조를 낭송하고 많은 박수를 받고 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분 좋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담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 간에 아주 많이 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재산 문제, 유산 상속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변함없이 상담을 하면서도 소리 지르고 그런 싸우는 분들이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서 많이 갈등을 하는 사이에 이혼 위기까지 많이 갔었고요. 그 전에 별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오고 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패턴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번을 받아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시를 읽어드렸어요. 마지막 끝부분에. 그랬더니 앞부분 읽기 시작하자마자 부인이 한 10여 분을 아무 소리도 않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남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아, 젊었을 때 시를 좋아했다 하는 거를 그때 깨달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문자로 좋은 시를 찾아서 뭐 자기의 느낌까지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부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감정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완전히 미해결 문제니까 해결된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화해하면서 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두 분이 뒷산을 손잡고 걸으면서 이 시조 앞부분 산이 산인들 어쩌겠느냐 이 부분은 둘이 같이 낭송도 하고 합송도 하고 연송도 하면서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시를 낭송하는 저 같은 경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려가지고 하는 이 남편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유산 산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멈춰진 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들 치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결국 한 팀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잘 살아야겠죠.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잠깐 여유를 갖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3가지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3가지 열쇠가 아니고 지금 개정판이 되고 5가지 열쇠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방법과 예시가 자세히 실려 있어서 가벼운 갈등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겨울노래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불교적 선의 의미로서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조급함과 몰인정이 넉넉한 우주관으로 승화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이혜인 시인님의 차 한잔 하시겠어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